네, 안녕하세요. 뭉쳤단다 뭉딴맨입니다. 2024 승무패 13회차 유로파 컨퍼런스 8경기, 유로파 6경기입니다. 지난 12회차 뭉딴클럽 회원이신 프리티 리틀 별님이 2등에 적중하셨다고 댓글을 남기시고 인증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1회차 1등 적중 구독자 프리덤님과 2등 2매가 적중하신 뭉땅클럽 지영님에 이어 12회차 2등 적중하신 분이 연속으로 나오셔서 분석을 하는 뭉딴매는 기쁘고 보람도 느끼고 부럽기도 하고 빨리 4-5개의 벽을 뚫고 1등 할 날을 기다려 봅니다. 뭉딴은 지난 회차 10개가 적중돼서 안타깝게 등수에는 들지 못했습니다. 공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4월 중으로 뭉땅클럽 등급을 2개 등급으로 정리하려고 하거든요. 뭉땅 화이트와 뭉땅 골드로 2등급으로 할 예정이니 블루 회원들께서는 다음 재가입 시에는 화이트 회원으로 업그레이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한 혜택 내용은 곧 정리해서 올리고요. 이번 회차 컵대회로 럭비공 회차입니다. 전력 차이가 큰 5경기 정도를 제외하면 9경기가 비슷한 전력이고 1차전으로 원정팀들은 홈에서 결판을 내기 위한 전략을 짤 것으로도 보여 쉽지 않은 예측 회차로 이변을 많이 봤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분석 시작합니다. 1번 경기 컨퍼런스 16강 1차전 네덜란드의 아약스와 EPL 에스턴 빌라의 매치입니다. 아약스는 직전 리그에서 위트레우트와의 홈 경기에서 2대0으로 승리하며 2경기 만에 승리를 했습니다. 빌라는 직전 리그 루턴 원정에서 3대2로 승리하며 리그 3연승 중이고요. 최근 상승은 없고 배당은 4.49 대 1.66으로 역배당입니다. 아약스에는 공격의 아크폼, 중원의 반덴보멘, 수비의 수탈로의 부상이 있고 빌라에는 공격의 듀란, 중원의 램지, 수비의 디뉴, 토레스의 부상이 있습니다. 아약스는 이번 시즌 리그에서도 5위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2018-19 시즌부터 리그 우승을 4연패했었고 지난 시즌 3위로 마감하며 하향세를 걷고 있습니다. 빌라는 올라 와킨스의 득점력이 살아나며 연승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리그에서는 챔스 진출권이 걸린 4위 수성을 놓고 토트넘과 경쟁을 하고 있는데 2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어떠한 선택을 할지를 주목해야 합니다. 이번 매치 후 토트넘과 6점짜리 매치를 치러야 할 빌라로서는 최소한 원정 패배는 하지 말아야 2차전 홈에서 결판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초반 로테이션을 돌릴지 주전을 선발로 내세우고 선취골을 넣고 로테이션을 돌리며 뒷문을 잠글지는 당일 선발 라인업이 나오면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약스의 무합패를 예상합니다. 이번 경기 컨퍼런스 16강 1차전 노르웨이 몰데와 벨기에의 클럽 브리헤의 매치입니다. 몰데는 직전 레지아와의 원정 경기에서 3대0으로 승리하며 최근 3승 2패를 했습니다. 브리헤는 직전 헨트와의 원정 경기에서 3대0으로 승리하며 2연패를 끊었고요. 최근 상승은 없고 배당은 2.74 대 2.51로 역배당입니다. 몰데에는 중원의 너츠온, 수비의 에밀, 골키퍼 칼스트롬의 부상이 있고 브리에에는 주요 선수의 부상은 없습니다. 3위 포메의 몰데는 레지아와의 플레이오프 1, 2차전을 보면 빌드업에서 중앙을 거칠 때 짧은 원터치 패스로 좌우측과 중앙에 공을 골고루 뿌려주는 모습에서 시스템이 잘 만들어져 있다는 생각이었는데요. 브리에의 4-4-2 폼에도 매우 공격적으로 만만치 않은 공격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몰데의 3백의 양측면의 공격력이 우세한 모습으로 브리에가 무실점으로 막아내기란 쉽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몰데의 단통승을 예상합니다. 3번 경기 컨퍼런스 16강 1차전 오스트리아의 그라츠와 프랑스 리그앙의 릴의 매치입니다.
그라츠는 직전 리그에서 볼프스버그와의 홈 경기에서 4대 0으로 승리하며 2연승으로 5승 3무로 상승세입니다. 릴은 직전 리그에서 랑 원정에서 1대 0으로 승리하며 2연승 중이고요. 최근 상승은 없고 배당은 3.30 대 2.17로 역배당을 주었습니다. 그라츠에는 중원에 비티리의 부상이 있고 릴에는 공격의 이반, 중원에 레미의 부상이 있습니다. 그라츠는 직전 슬로반의 경기에서는 주도권을 쥐며 우세한 경기 속에 4대 1로 대승을 하는 모습인데 리그에서도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릴은 직전 컨퍼런스 KJ 클락스와의 경기에서 3대 0으로 승리했었는데 3골 모두 PK골로 어설픈 상대 수비들의 순발력 덕을 보았던 경기였습니다. 그라츠의 경기력이 4-2-3-1 포맷에서 중원을 지배하는 점유율 축구를 하고 있는데 릴은 아크서클에서 짧거나 개인기로 상대 수비를 뚫는 축구를 하며 직전 클락스 경기에서도 3번의 PK를 얻었는데요. 상대가 달라 쉽게 그라츠의 수비벽을 허물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물을 바치고 승과 패를 나눠야 하는 매치로 큰 배당 차이가 없고 그라츠의 평균 실점률도 좋아 그라츠의 우세를 예상해 봅니다. 그라츠의 승과 무를 예상합니다. 4번 경기 컨퍼런스 16강 1차전 그리스의 올림피아코스와 이스라엘의 마카비 텔아비브의 매치입니다. 올림피아는 직전 리그에서 블로스와의 홈 경기에서 3대 0으로 승리하며 5연승을 하며 상승세입니다. 텔아비브는 직전 컨퍼런스 B조 헨트와의 홈 경기에서 3대 1로 승리하며 조 1위를 하고 있고요. 최근 상승은 없고 배당은 1.72 대 4.66으로 정배당입니다. 양팀 부상 선수는 없습니다. 올림피아는 최근 5연승으로 상승세의 핵심은 좌우측의 크로스인데 마무리는 좀 부족해 보이고요. 텔아비브가 4-3-3 포맷에서 좌우측으로 빠지는 중원의 키패스가 이전 헨트와의 경기에서는 효과를 봤는데 텔아비브도 4-3-3 포맷으로 맞부딪히는 경기가 될 텐데요. 올림피아의 바로스와의 2차전을 보면 상대의 파이널 서드까지의 접근에서 기회를 만들지 못하고 있어 텔아비브가 내려앉는다면 골문을 뚫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올림피아의 단통 무승부를 예상합니다. 5번 경기 유로파 16강 1차전 체코의 스파르타 프라하와 EPL 리버풀의 매치입니다. 스파르타 프라하는 C조에서 3승 1무 2패로 조 2위를 했고 리버풀은 2조에서 4승 2패를 하며 조 1위로 16강에 진출했습니다. 상성은 1승 1무로 리버풀이 앞서 있고 배당은 3.80 대 1.89로 역배당입니다. 양팀 주요 선수의 부상은 없습니다. 스파르타는 직전 조별 아리스전을 보면 3-4-3 포맷로 좌우측 사이드 돌파와 중원에서의 키패스로 3득점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전력상으로 리버풀에게 홈에서 어느 만큼 선전하느냐가 관건인데 리버풀이 직전 위니용전에서 조 1위가 확정된 후의 경기라 로테이션을 돌리며 전력을 다하지 않으며 패했습니다. 이번 매치 원정에서 승리하며 일찌감치 8강 진출의 유리한 고지를 선점해야 할 리버풀이지만 다음 매치가 리그 맨시티와의 경기로 1위 경쟁에서 매우 중요한 6점짜리 매치로 일부 로테이션을 돌릴 거란 생각입니다. 그래도 중원의 자원이 로테이션을 돌려도 스파르타와는 체격 차이가 있어 스파르타가 홈이지만 쉽지 않은 경기로 보입니다. 스파르타의 단통 패를 예상합니다. 6번 경기 유로파 16강 1차전 세리에A AS 로마와 EPL 브라이턴의 매치입니다. 로마는 직전 리그 몬차 원정에서 4대 1로 대승하며 2연승을 하고 있고 브라이턴은 직전 리그 플럼 원정에서 3대 0으로 패하며 최근 2승 1무 2패로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최근 상승은 없고 배당은 2.13 대 3.29로 정배당을 주었습니다. 로마의 부상 선수는 없고 브라이턴에는 공격의 안수파티, 중원의 미토마,
마치의 부상이 있습니다. 로마는 감독 교체 후 수비에서 공격 축구로 완전 탈바꿈했는데요. 4-3-3 포맷을 라인을 올려 공격이 루카쿠, 디발라, 엘샤라위의 득점력까지 올라오고 있어 특히 루카쿠와 디발라가 라인을 올리며 수비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면서 폼이 살아나고 있어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브라이턴은 직전 리그 풀러 원정에서 점유율 3대7의 우세를 보였지만 마무리가 안되며 3대0 완패를 했는데요. 신의 에이스 공격수 퍼거슨도 최근 주춤하고 웰백도 질환으로 결장이 있어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가라앉았습니다. 들쭉날쭉한 경기력으로 기복이 심한 롤러코스터 결과를 내고 있는 브라이턴입니다. 또한 좌측에서 위협적이던 미토마마저 시즌 아웃 부상을 당해 전력의 손실이 커 분위기 반전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로마의 공격 축구는 이제 자리를 잡았고 루카쿠 등 공격진의 사기도 충천이라 로마의 우세가 예상됩니다. AS 로마의 단통승을 예상합니다. 7번 경기 유로파 16강 1차전 아제르바이잔의 카라바우와 분데스리가 레버쿠젠의 매치입니다. 카라바우는 유로파 H조 마지막 조별 경기 헤켄과의 경기에서 2대1로 승리하며 3승 1무 2패로 조 2위로 16강에 올랐습니다. 레버쿠젠은 유로파 H조 예선 마지막 경기 몰데와의 홈 경기에서 5대1로 대승하며 전승으로 조 1위로 16강에 진출했고요. 최근 상성은 직전 조별 예선 2경기에서 2승으로 레버쿠젠이 앞서고 배당은 8.46대 1.35로 큰 차이의 역배당입니다. 카라바우에는 부상 선수는 없고 레버쿠젠에는 공격에 보니페이스의 부상이 있습니다. 유로파 H조에서 두 번의 경기를 치른 양팀은 카라바우 홈에서는 레버쿠젠이 1대0으로 승리했지만 2차전 레버쿠젠의 홈에서는 5대1로 대승을 했었습니다. 양팀 각 리그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데요. 레버쿠젠은 이번 시즌 리그에서 20승 3무로 아직 패배가 없고 유로파 조별 예선에서도 6전 전승으로 패배를 모르는 팀입니다. 직접 맞대결 두 경기를 보면 4-2-3-1 같은 포맷을 쓰지만 카라바우는 4-3-3에 가까운 수비의 무게를 두고 레버쿠젠은 전방 압박으로 상대의 빌드업에서부터 볼을 빼서 골을 터뜨리는 모습이었습니다. 현재 분데스리가 리그 1위로 승점에 대해 여유가 좀 있어 이번 매치 전력을 다할 레버쿠젠의 에이스 보니페이스의 부상 결장이 있지만 양측 미들의 좌우 돌파와 득점력이 좋아 무난한 승리가 예상됩니다. 카라바우의 단통패를 예상합니다. 8번 경기 컨퍼런스 16강 1차전 스위스의 세르베트와 체코의 풀젠의 매치입니다. 세르베트는 직전 리그에서 장트 갈렌과의 홈 경기에서 2대0으로 승리하며 3연승을 했습니다. 풀젠은 직전 리그에서 파르두비체 원정에서 3대2로 승리하며 4연승을 했고요. 최근 상승은 없고 배당은 2.05대 3.58로 정배당을 주었습니다. 양팀 부상 선수는 없습니다. 세르베트는 유로파 조별 마지막 경기인 슬라비아 프라하와의 경기를 보면 4-2-3-1 포맷을 썼는데 전반에 수비가 무너지며 4골을 내주고 4대0으로 대패를 했는데요. 수비가 크로스 공중볼에서 상대에게 밀리며 세컨볼에서 골을 먹으며 무기력하게 무너졌습니다. 풀젠은 컨퍼런스 예선 마지막 아스타나의 경기에서 공중볼의 우세를 보이며 3대0으로 완승을 했는데요. 이번 매치에서도 공중볼의 우세를 보인다면 원정 경기에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공격의 초리 토마스가 리그와 컵대회에서 꾸준히 득점을 올리고 있는데 공중볼에도 강점을 가지고 있어 득점이나 어시스트에 제 몫을 할 거란 생각입니다. 세르베트의 단통패를 예상합니다. 9번 경기 컨퍼런스 16강 1차전 벨기에의 위니옹과 터키의 페네르바체의 매치입니다. 벨기에 리그 1위 위니옹은
유로파 2조 3위로 밀리며 플레이오프를 거쳐 컨퍼런스 16강에 진출했습니다. 페네르바체는 H조 4승 2패를 하며 조 1위로 16강에 진출했고요. 최근 상승은 없고 배당은 2.27대 2.96으로 정배당을 주었습니다. 위니옹에는 주요 부상 선수는 없고 페네르바체에는 중원에 프레드의 부상이 있습니다. 위니옹의 플레이오프 프랑크푸르트전을 보면 1차전 홈에서 4-3-3 폼에서 초반 수비에 빌드업에 실수가 나오며 선제 2골을 먹는 모습이었는데요. 실점으로 라인을 올리며 2골을 만회하는 모습에서 진즉에 공격적이었다면 쉽게 승리도 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페네르바체는 에딘 제코가 과거 명성 때의 폼을 찾으며 이번 시즌 리그, 컵 포함 20골을 넣으며 포텐을 터뜨리고 있는데 두산 타티치와 함께 팀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양팀 리그에 비해 컵대회에서 실점이 올라가고 있는데 당연히 유럽 리그 상위팀들과의 경기라 리그 경기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위니옹의 승과 패를 예상합니다. 10번 경기 컨퍼런스 16강 1차전 크로아티아의 디나모 자그레브와 그리스의 파나시아코스의 매치입니다. 자그레브는 C조에서 3승 3패로 조 2위로 16강에 진출했고 리그에서는 최근 3승 2무를 하고 있습니다. 파나시아코스는 G조에서 5승 1무로 조 1위로 16강에 진출을 했고 직전 리그 라미아 원정에서 2대0으로 승리하며 3연승으로 리그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상승은 없고 배당은 2.20대 3.33으로 정배당입니다. 양팀 부상 선수는 없습니다. 자그레브의 직전 컨퍼런스 발카니와의 경기를 보면 4-2-3-1 폼에서 사이드 크로스에서 공중볼 다툼에서 우위를 가져오며 골을 넣는 모습이었고 우측 공격형 미드필더 다쿠로의 빠른 중앙 침투에 키패스를 넣어주는 모습으로 공수 전환의 속도가 빨랐습니다. 파나시아코스는 직전 컨퍼런스 헬싱과의 경기에서 4대2로 승리를 했는데요. 선취골을 먹고 애를 먹다가 상대 수비 실책들이 연달아 이어지며 동점과 역전골을 넣었는데 파이널 서드 정면에서 짧은 패스로 침투를 하는데 자그레브의 수비력이 리그나 컵대회에서 평균 0.83대로 준수해 짧은 패스로 자그레브의 골문을 열기에는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고 공수전이 빠른 자그레브의 역습을 막기에는 컵대회 1.67의 평균 실점률로는 클린시트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디나모 자그레브의 단통승을 예상합니다. 11번 경기 컨퍼런스 16강 1차전 이스라엘의 마카비 하이파와 세리에 A 피오렌티나의 매치입니다. 하이파는 유로파 F조 1승 2무 3패로 조 3위로 컨퍼런스 플레이오프를 거쳐 16강에 진출했습니다. 피오렌티나는 컨퍼런스 F조에서 3승 3무 조 1위로 16강에 진출했고요. 최근 상승은 없고 배당은 5.35대 1.63으로 큰 차이의 역배당을 주었습니다. 양팀 주요 선수의 부상은 없고요. 하이파이 컨퍼런스 직전 헨트와의 1, 2차전을 보면 4-2-3-1 폼에서 상대 파이널 서드에서의 선수 간의 간격들이 벌어지며 패턴보다는 구겨 넣는 듯한 경기력으로 득점하는 모습에서도 짜여진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피오렌티나는 최근 리그에서 8경기 1승 3무 4패로 부진한데 평균 실점은 1.00으로 괜찮은데요. 득점이 1.42로 높지 않은데 그나마 컨퍼런스에서는 2.33대의 득점력을 보이며 리그의 부진에 비해 컵대회의 성적이 좋습니다. 하이파의 부진한 공격력은 피오렌티나의 포백을 뚫기가 쉽지 않을 걸로 보이고 피오렌티나의 4-2-3-1의 1, 2선 공격진인 벨트란, 곤잘레스, 보나벤투라에게 클린시트는 힘들다는 생각입니다. 마카비 하이파의 단통 패를 예상합니다. 12번 경기 유로파 16강 1차전 리그앙 마르세유와 라리가 비아레알의 매치입니다.
B조 2위로 16강에 진출한 마르세유는 직전 리그 클레르몽 원정에서 5대1로 대승하며 이전 브레스트 원정 1대0 패배에서 연패는 벗어났습니다. F조 1위로 진출한 비아레알은 직전 리그에서 그라나다와의 홈 경기에서 5대1로 대승하며 3무승부 후 2연승으로 상승세입니다. 상성은 1승 1무로 마르세유가 앞서 있고 배당은 1.94 대 3.81로 정배당입니다. 마르세유에는 주요 선수의 부상은 없고 비아레알에는 중원의 테라츠, 라몬, 알론소, 수비의 알비올, 포이스의 부상이 있습니다. 양팀 직전 리그에서 대승을 하며 상승세인데요. 마르세유에는 오바메양이 오랜 부진에서 마르세유로 오며 폼이 부활하며 팀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비아레알에도 시즌이 중반을 넘어서며 과거 비아레알의 모습을 찾고 있는 것 같은데 소시에다드에서 이적해 시즌 초반 부진하던 쉐를로터가 살아나며 모레노와 함께 팀 득점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양팀 직전 경기를 보면 상대 팀들이 클레르몽은 리그왕 18위 최하위이고 그라나다 또한 리그 19위 강등 팀들과의 경기로 대승이 양팀의 100% 전력이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팽팽한 양팀의 공방전이 될 거란 생각인데 무승부를 바치고 승패를 갈라야 할 매치입니다. 홈의 이점이 있고 오래전 상성이지만 마르세유가 앞서고 비아레알의 상승세는 최근이라 원정에서 승리까지 가져가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생각입니다. 마르세유의 승과 무를 예상합니다. 13번 경기 유로파 16강 1차전 포르투갈의 벤피카와 스코틀랜드의 레인저스의 매치입니다. 벤피카는 챔스 D조 3위로 플레이오프를 거쳐 유로파 16강에 진출했습니다. 레인저스는 유로파 C조 1위로 16강에 진출했고요. 상성은 2무로 대등하고 배당은 1.57 대 5.57로 큰 차이의 정배당입니다. 벤피카에는 공격에 탱스테트의 부상이 있고 레인저스에는 공격에 다닐루, 중원에 케마르루프의 부상이 있습니다. 벤피카는 직전 리그 경기에서 리그 1위 경쟁을 하고 있는 포르투 원정에서 5대0으로 대패하며 리그 2위를 하고 있는데 그날 경기를 보면 4-3-3 포메의 2선과 3선이 수빗이 너무 내려앉으며 아크서클에 공간을 내주면서 포르투에게 슛 찬스를 자주 내주는 모습이었고 측면 돌파를 허용하며 크로스에 공중볼에서도 확실히 걷어내지 못하며 세컨볼에 골을 먹는 모습이었고 후반 중반 퇴장까지 당하며 점수차가 더 벌어지며 완패를 했습니다. 레인저스는 리그에서 리그 1위를 하고 있는데요. 직전 마더렐과의 홈 경기에서 2대1로 패하며 9연승이 끊겼습니다. 레인저스의 수비력도 그리 안정됐다고 할 수는 없는데요. 벤피카가 직전 리그 강팀 포르투와의 경기에서는 라인을 너무 내렸다면 이번 매치 홈 경기에서는 전력의 우세도 있고 홈 경기로 무조건 승리를 해야 2차전 원정 경기를 좀 더 편하게 치를 수 있기에 공격적으로 라인을 올린다면 레인저스의 뒷문을 충분히 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벤피카의 실점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을 매치인데요. 이번 시즌 리그나 컵대회에서 평균 실점률이 높다는 게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벤피카의 단통 무승부를 예상합니다. 14번 경기 유로파 16강 1차전 분데스리가 프라이부르크와 EPL 웨스트햄의 매치입니다. 프라이부르크는 A조 4승 2패 2위로 16강에 진출했고 웨스트햄은 A조 5승 1패로 조 1위로 16강에 진출했습니다. 최근 상성은 A조 예선 2승으로 웨스트햄이 앞서 있고 배당은 2.59 대 2.70으로 큰 차이 없는 정배당입니다. 프라이부르크에는 수비에 필립 라인하르트의 부상이 있고 웨스트햄에는 없습니다. 양팀 조에선 같은 A조에 속해서 두 번의 결전을 치렀는데요. 두 경기 복기를 해보면 웨스트햄이 우세한 경기를 펼쳤는데 3백과 4백을 1, 2차전에서 썼는데요. 웨스트햄의 쿠두스가
라인 브레이킹에서 득점을 올리며 수비에 수를 많이 둔 프라이부르크의 뒷공간을 잘 공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원정에서 5백을 쓰던 웨스트햄이 홈에서는 4백으로 4-3-3 공격적인 포매로 2-0으로 승리했었는데 프라이부르크는 기회가 많지 않았습니다. 웨스트햄이 리그에서도 상승세를 타던 시기였는데 한동안 부상 선수들로 직전 에버턴 원정 3-1 승리 이전에는 4연패 중이었고 그 이전에는 3무승부를 하며 흐름이 꺾였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루카스 파케타가 부상에서 돌아오고 보엔의 폼도 다시 올라오며 반등을 하고 있는데요. 조별 예선 때의 그 스쿼드가 대부분 돌아와 이번 매치 원정이지만 기대를 하게 합니다. 프라이부르크의 무와 패를 예상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14경기 분석을 마치고요. 행운이 있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